응급실 닥터 헬기가 응급 환자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응급 상황에서도 닥터 헬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늘봄학교가 시행된 지 3개월째를 맞았지만 혼란이 여전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공간 부족과 업무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책 역시 현실성이 부족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불 상태에 빠진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섬 지역이나 산속 오지 마을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닥터 헬기. 강원도에는 2013년 도입돼 12년째 응급 환자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응급 이송이 필요할 때 정작 닥터 헬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진과 구조대원들이 산소호흡기를 단 환자를 헬기로 이송합니다. 지난달 29일 호흡곤란 증세로 정선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4살 A군입니다. A군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그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에 배치된 닥터 헬기가 아닌 서울 소방 헬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정선병원은 환자 이송 시스템에 따라 일차로 원주 기독병원에 닥터 헬기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원주에서 정선까지 이동해 환자를 태운 뒤 서울로 가기엔 운항거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현재 닥터 헬기가 한 번에 이동 가능한 거리는 230km로 사실상 권역 내 운항만 가능합니다. 급한 대로 닥터 헬기를 이용해 기독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지만 아이의 심장질환을 치료할 의사가 없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닥터 헬기는 우리 강원도 지역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심장 질환이 아니고 조금 특이한 질환이어서 우리 강원도 내에서나 다른 병원 가기보다는 수술 이력이 있는 결국 서울대병원 의료진을 태운 서울소방 헬기가 왕복 300km 넘는 거리를 날아 서울공항까지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는 특수구급차로 후송됐습니다. 환자는 다행히 위급한 상황을 넘겼지만 도내 의료취약지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닥터 헬기가 이처럼 활약하고 있지만 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닥터 헬기 운항의 목표는 응급 환자 발생 시 30분 내 현장 도착, 1시간 내 병원 도착 후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도내 치료 가능한 의료진이 없거나 권역을 넘는 병원 간 연계가 필요할 때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짧은 운항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 계류장을 늘리고 주야간 상시 이착륙이 가능한 인계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닥터 헬기에 상시 탑승할 수 있는 응급 의료진 확보를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닥터 헬기 한 대당 연간 운영비는 45억 원에 달합니다. 헬기 운용과 정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지만 인력 운영은 병원이 부담합니다.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그 강변에 이런 그 유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항상 일반인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뭐 텐트도 쳐 있는 경우도 있고 의료원이나 뭐 정선, 영월, 이런 태백 또 평창 이런 병원에 이제 바로 헬기가 착륙할 수 있게 헬기 장이 마련되면 제일 이제 빠른. 강원 닥터 헬기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배치돼 현재까지 2,380회 넘게 출동했습니다. 특히 교통환경이 열악한 영월, 정선, 평창 등 지역 출동 건수가 절반이 넘는 1,400회에 달합니다. 중증 외상 환자 이송이 26%를 차지하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뒤를 잇습니다. 닥터 헬기가 의료 취약자의 생명지킴이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올해 3월 새학기부터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인 늘봄학교가 시행됐습니다. 새 제도 시행에 대해 기대도 컸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 업무 부담 가중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제도 도입 3개월 차를 맞아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1학년 학생들이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방과 후 늘봄학교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겁니다. 이 학교는 늘봄학교의 일환으로 매주 5가지의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책놀이는 도서관에서, 나머지는 유휴교실을 활용해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 학교는 규모가 좀 작은 사이즈니까 여기 공간도 있고 방과후 교실도 있고 1학년 교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하고 있죠. 도내 또 다른 초등학교는 방과 후마다 교사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 교실이 없어 1학년 교실을 대신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공간이 없어요. 교사가 있을 곳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사는 이제 오후에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실을 비우면 업무가 안 되고. 다른 학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용 교실이 아예 없기 때문에 1학년 2반씩 한 주씩 교실을 줄여서 쓰고 있어요. 비워주실 상황이 안 돼서 같이 계셔요. 근데 업무를 또 보시고 수업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올해 1학기 도내 늘봄 시범운영학교는 84곳입니다. 이 가운데 많은 학교가 공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이 중 별도 교실이나 교사 연구실 마련을 요청한 건수는 46건에 달합니다. 제도 시행 전부터 공간 부족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별도 공간이 없다라고 학교에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지금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지원할 예정이에요. 교사들은 업무 부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모집하지 못해 교사가 대신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내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는 542명인 가운데 10%인 55명이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개 프로그램을 이제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맡았는데 동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담 수업이라고 9시에서부터 아이들 하교하는 2시까지 거의 풀로 수업을 하시고 그 뒤에 2시간을 더 수업을 하시다 보니 그게 좀 많이 이제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별도 공간 없이 운영되다 보니 사실상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간 부족 문제가 업무 부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막 마이크를 켜고 또 수업을 하시잖아요. 이제 소음도 있고, 그 다음에 늘봄 교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의 잦은 다툼이라든지 이런 늘봄에서 생기는 모든 상황도 이제 거기 앉아 있는 담임 선생님들한테 이제 요청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늘봄학교 시행 3개월 차 현장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계속되면서 현장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라는 또 다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해마다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지난 20년 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이 수없이 많지만 정작 필요한 지원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설화도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5명의 아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돌봄 선생님이 3살짜리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사는 오둥이 가족. 저출생 시대에 흔히 볼 수 없는 대가족입니다. 아이들이 크는 모습만 봐도 행복한 엄마 아빠. 하지만 5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아동 기준 연간 96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좀 재학 중인 아이들의 여름방학과
그리고 겨울방학,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은 10월쯤 되면 이제 거의 시간이 소진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간당 12,000원이라는 금액을 저희가 자부담하기에는 좀 경제적인 부담감이 큽니다. 원주시는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30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셋째 아이 이상에는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도 추진 중인데 가정에서는 월 평균 3,000원에서 4,000원가량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올해 원주시의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 예산은 전체 44억 2천여만 원. 원주시는 다자녀 지원 사업 중 셋째 아이부터 1인당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출생부터가 아닌 8살 이상, 15살 이하만 지원합니다. 아동수당이 8세까지 지금 10만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동수당 안 받는 아이서부터 해갖고 그래서 8세부터.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데 특히 주거 문제에 있어 지원은 더욱 절실합니다. 아이들 양육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큰 집을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주택을 구입할 때 큰 이자 혜택이라든지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정책에 아쉬움도 있지만 다자녀 가정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식당의 경우 한 테이블에 4명이 기준입니다. 세 아이 이상이면 자리가 부족하게 마련인데 때문에 이렇게 2테이블을 쓰게 되면 아이들 특성상 음식을 많이 시킬 수도 없어 눈치 보기가 일쑤입니다. 휴가를 가기 위해 숙박을 잡으려 해도 앞서 5등 이내의 경우 방을 2개를 잡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이들만 방에 둘 수 없어 엄마 아빠는 졸지에 각 방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지난 16년 동안 280조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의 정책이라도 부족함 없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가 공공의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2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진료 수익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의 손실 지원금도 끊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강원지부가 춘천시의원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건과 관련해 지부 차원의 연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춘천시의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공무원 노조는 앞서 시의원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의원의 공개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원주시 우수 중소기업이 베트남에서 열린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 211억 원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지난 7일부터 4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 화장품과 미용기기, 식품과 반려견 용품 등 원주시 소재 10개 회사가 참여했는데요. 이번 수출 상담회에서는 모두 54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733억 원가량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211억 원을 계약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속초시가 미래 지속 가능한 선도도시로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민선 8기 2차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속초시는 21일 기존 경제복지국을 경제관광국과 시민복지국으로 분리해 현행 3개국에서 4개국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동서고속철도 준공에 대비해 공공건축팀을, 미래전략 실행을 위해 관광전략팀 등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장기정책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팀과 지역소멸대응팀 등을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